고립무윤, 오늘이 제가 또 금요일이니까 말씀드린 불금이니까 자꾸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싶어서 옆뒤로 좀 세고 있습니다. 고립무윤, 이준석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예, 이준석의 제 방송을 여러분 많이 경청을 해 주시면은 한 서너 번 제가 얘기했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7월 7일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이준석은 그야말로 운명의 대회전이 이루어지죠. 네, 지난번에 2주 전에도 결론이 날 뻔했습니다만은 이항희 위원장, 윤리위원장이 2주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 이준석의 마지막 이 소명을 듣고 최종 판단을 해서 수위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이준석의 잘못이 있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당내 의견을 제가 나름대로 취재를 해보고요. 더더군다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이미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징계를 개시하겠다라고 이미 이 예고를 한 편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을 위해서 정무실장이 무마를 한 거 아닙니까? 7억 투자를 하겠으니 당신들 이 상납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바로 이준석을 위해서 행동을 했던 누굽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의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한 마당에 뿌리인 이준석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의 당 수위가 문제일 뿐이지 지금 이준석의 당 지도력, 당 대표가 임기를 채울지는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도 이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 박사 순수를 좋아합니다. 김전무 꿈속에서 절편 먹었습니다. 예, 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예, 옆귀로 빼면은 우리 하이파이브, 예, 이게 더 시간이 줄어드니까 저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몽년 것도, 이몽년 꽃님도, 예, 축하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바로 이준석의 지금 임기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서 잦은 사퇴할 가능성이 새록새록 높아지고 있다. 예, 본인은 물론 당연히 임기를 내가 왜 중간에서 그만둬야 됩니까? 잘못한 것도 없이 성상납 있으면은 얘기를 해보세요. 성상납 증거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당 정무실장이 성상납 이 얘기를 없던 걸로 해주면은 7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지금 증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녹록지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박성민 비서실장, 예, 이준석의 비서실장입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이 박성민, 이분은 울산의 구청장 출신입니다. 울산 남구 구청장 출신인데 사실은 친윤, 예, 시작부터 윤석열 라인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당대표가 올 1월 달이죠. 2월인가요? 예, 비서실장으로 박성민 의원을 이제 지명을 한 것이죠. 요때만 해도 3개월 전이니까 3, 4월 달이겠군요. 바로 윤석열과 이준석이 서로 상의를 해서 비서실장에 박성민 의원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천거를 했다고 하는군요. 예,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준석이 찍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당 비서실장이면 아무래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실, 그렇죠. 옛날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당에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비서실장 했으면 좋겠다. 한번 천거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쪽에서 그렇다면은 초선 의원 박성민, 울산의 지역구를 둔 박성민 의원이 좋겠습니다라고 두 분이 합의를 해서 천거를 한 사람인데요. 갑자기 어제 나 더 이상 비서실장은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죠. 실제로 사의를 표명을 하고 이준석이 그렇다면 뭐 할 수 없네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박성민 비서실장이 이제 그만둔 겁니다. 제가 어제 얘기할 때는 지금 사의 표명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오후에 사의가 받아들여졌고 그렇습니다. 뭐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하는 건데 당대표 비서실장 자기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징계 전에 사퇴를 하고 7월 7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징계를 앞둔 상황에서는 당대표가 그야말로 고립무원 아주 초조하고 최대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위기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이른바 친윤 세력, 윤핵관이라고 우리가 초기에는 불렀습니다만 그분들의 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교류가 없이 나올 수 있는 행동은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 사단 쪽에서, 윤석열 쪽에서 비서실장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는 이준석과 거리를 두겠다. 일부는 지금 이준석을 왜 계속 돕느냐. 지금 상황은 이준석의 이 징계위원회를 기계로 본인이 자진 사퇴하기로 하려고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비서실장 역할을 그만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바로 이 박성민 비서실장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대표 비서실장 역할도 해야 되죠. 저 대통령실 이른바 이 윤석열 그쪽의 핵심 쪽 얘기도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도저히 양립이 안 되는구나. 나 못하겠습니다. 손 드는 상황인 것이죠. 바로 징계 전에 사퇴를 한 이 얘기는 바로 윤석열 사단 쪽에서는 대표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립무윤이라는 말을 제가 조어 고립무 원에서 원을 윤으로 살짝 바뀐 건데요. 이제 헤어질 결심을 사실상 한 거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바로 지금 이 수위가 제일 아래가 뭡니까? 경고. 두 번째가 당원권 정지. 세 번째가 뭡니까? 탈당 권유. 네 번째 제일 위에가 제명. 제명과 지금 경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만 나와도 사실상 당대표직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빠져드는 거니까 바로 이런 아주 중차대한 의미에서 대표의 비서실장이 저는 이제 두 손 듭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당대표를 이쯤에서 이렇게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또 한 차례 어제 어마무시한 또 폭로가 나왔습니다. 접대를 20여 차례 했다. 한두 번이 지금까지는 3번 정도 성 관련해서 이제 2차라는 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술을 술집에서 먹고 2차는 이렇게 자리를 옮길 때 시중을 들었던 이 술 시중이죠. 그러니까 술을 같이 마셨던 이런 그 사람하고 같이 2차로 어디를 가는 게 그게 이제 성상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안 드려도 우리가 뻔한 스토리인데요. 바로 20여 차례 접대를 했다라고 하는 추가 폭로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참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아주 코너에 몰리자 못해서 여기에서 도대체 어디로 나보고 가란 얘기냐라고 하는 윤곽 가교 역할을 했던 박성민 석 달 만에 떠났다. 이건 제가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고요. 친윤은 윤과 이준석이 거리두기 신호다라고 하는 저 해석이 저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그만둔다는 얘기는요.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성접대했다는 기업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것이죠. 사진은 그 비서실장이군요. 사진은 비서실장 그 사진이고요. 바로 쭉 한번 밑으로 내려 보십시오. 지금 성접대했다는 기업인 회사 이름은 아이카스트죠. 아이카스트의 대표. 이 사람은 이제 왜 이준석한테 저렇게 상납을 하고 접대를 했을까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아이카스트라는 자기 회사에 어떻게든지 방문을 시켜서 아주 떠오르는 그런 IT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출을 쉽게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기금을 땡겨오거나 라는 그런 부가 효과를 벌이기 위해서 이준석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아이카스트라는 회사에 오게끔 하는데 결국은 성사가 된 겁니다. 성사가 되고 그 공으로 이제 이준석이 처음에는 한두 번으로 시작이 됐겠지만 바로 20여 차례 이 접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죠. 그러긴 말입니다. 참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의 이 입장은 거의 지금 아주 위태롭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상태로는 이 영이 당대표로서의 영이 설 수가 없는 상태로 돼 있는 것이죠.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바로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진, 이름이 김성진입니다. 그 기업인이. 아이카스트 대표. 이 사람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수감 중인 사람을 불러서 다시 추가 보완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 예, 김성진 씨는 다른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라 바로 옥중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20차례 접대를 했다라는 추가 폭로도 이루어졌고요. 예, 또 박지원의 그 한 코멘트도 여기에 가미가 됐는데요. 박지원 정말 아주 정치 구단 뭐 이건 아주 긍정적인 얘기인데요. 아주 정치에 노예한 정치인이죠. 박지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준석 저렇게 되면은 버티면 버틸수록 험한 꼴을 당할 수가 있다. 예, 박지원이 이제 자기의 정치 경험을 딱 느껴가지고 이 정도까지 상황을 왔으면 이준석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가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네, 내가 지금까지 정치를 수십 년을 해봤는데 윤석열 쪽에서 저렇게 나오면 대통령이 바로 이준석의 비서실장을 딱 이제 거기까지 하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으면은 이준석의 버티는 그런 힘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버티면 버틸수록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라고 박지원이 이제 훈수를 둔 겁니다. 이준석은 그 얘기 듣고 나보고 그럼 자진 사퇴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진 사퇴는 내 사전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박지원도 그야말로 지금 30년, 40년을 하면서 아주 노예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저건 버틸 수가 없는 그런 게임이다. 당대표를 둘러싼 게임이다. 그리고 공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친윤 세력들이 저렇게 몰아붙이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힘이 있는 사람이 이 공천권을 당대표를 갖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저는 이 박지원에 대한 이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 상황을 그래도 둘 중에 하나입니까? 자진 사퇴냐 아니면 끝까지 버티느냐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버틸 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제가 여러분과 해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글쎄요, 이준석 그야말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대표인데 왜 자꾸 저렇게 끌어내리려고 하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이른바 국민의힘 당을 위해서 또는 지금 한참 시작을 하는 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사실은 고춧가루를 많이 뿌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많이 기대를 하고 2030의 표심을 끌어오는 데도 나름대로 기여를 했는데 여기까지 역할 아니냐. 이준석의 기여와 이준석의 역할은 더 이상 오래 버티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옆집은 100군데 중 하나의 숙도라는데 그것도 다 아니란 판결이 났다는데 100군데 중에 하나의 숙도다. 100군데 중에 하나의 숙도라고 하는데 그게 마치 어떤 의혹에 휩싸인 비선 실세들의 어떤 이 집합소가 아니냐 이런 뜻인데요. 예, 이제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아마 그 실체가 곧 드러날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이렇게 고립무윤 이준석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바로 윤석열 사단 이러한 제목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